네, 생각해보면 이 뼈라는 게 우리 모든 움직임에 관여하면서 평생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쉽게 잊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들 어떠세요? 뼈 건강 괜찮으세요? 저 괜찮지 않습니다. 한숨이.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었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골 감소증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왜냐하면 뼈라는 게 사실 통증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별다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안 주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네, 명옥 씨 보니까. 많이 충격 먹은 것 같네요. 지금 명옥 씨 보니까 남 같지 않아요. 네. 저도 잘 들어눕잖아요, 자꾸. 저 골 감소증은 골 다공증의 전 단계로 뼈의 골량이 감소되고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보통 골 감소증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골다공증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안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골 감소증을 방치할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굉장입니까? 굉장히? 네, 굉장히입니다. 연구 결과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50세 이상 인구에서 남성이 46.8% 그리고 네. 여성이 48.9%로 그러니까 2명 중에 많네. 1명꼴로 골 감소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떡해. 네, 골 감소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네. 정상인에 비해서 골절 위험이 1.7배가 더 높은 거예요. 거의 2배지. 세상에. 앞에서 우리가 다뇨, 다음, 다식은 이 당뇨의 전조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뇌졸중처럼 시야장애라든지 두통, 어지럼증 등 질환의 대부분은 이 전조 증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골다공증은요,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구나. 자, 여기 이 엿을 우리 뼈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아이고야. 뼈가 부러졌을 때 단면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정상의 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없이 굉장히 촘촘한 것들이 보이죠.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뼈는 어떨까요? 아유. 구멍이 있다. 크게 구멍이 좀 숭숭 송송 뚫려 나 있는데.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분 것처럼 약- 시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네. 우리 골다공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치료를 적절히 하여도 1년 이내 사망률이 15에서 20%에 달하고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2년 이내 사망률이 70%까지 된다는 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이게 몰랐을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겁이 확 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뼈 건강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칼슘인데 그렇죠. 아까 박진호 리포터는 칼슘 섭취를 문제점으로 막 적더라고요. 칼슘이 뼈에 도움이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요? 근데 우리가 어벤져스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뭡니까?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 네. 과유불급. 그렇죠. 근데 명옥 씨는 칼슘을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네. 칼슘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면 요로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문제점으로 꼽은 거예요. 흔히 칼슘 보조제로 처방되는 이 탄산칼슘은요, 소위 석회, 즉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슘제를 먹으면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다한 칼슘을 섭취하면 또 혈관에 그 석회가 쌓이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되고 이런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특히 동맥경화를 앓고 계신 분들은 칼슘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칼슘 섭취를 했을 때 뼈로 들어가야 되는데 뼈로 들어가지 않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침착이 된 게 동맥경화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슘 섭취가 그냥 무조건 좋다라는 건 또 아니네요. 혹시 명옥 씨 가족 중에서 골다공증 환자가 또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했어요. 만나봤는데 있더라고요. 명옥 씨 친정 어머니가 골다공증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동생도 그렇대요. 이게 약간 일종의 가족력 이것도 그런 게 좀 가족력이 있나 있는 봐요. 건가? 관리 중이에요, 전부. 골다공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노화에서 시작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유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성 골절이 65%에서 85%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네. 보고됐습니다. 안 그래도 가족들이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 골다공증이 고관절에 생긴 경우 70%가 유전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에 발생한 경우는 무려
90%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례자분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가 더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척추에 압박 골절을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척추 그냥 골절도 아니고 무슨 압박 골절? 압박골. 지금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러니까요.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게 뭡니까? 척추 압박 골절 중에서 특히 이 나이 때는 노인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 부르고 이를 병적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 걸음마 배울 때 많이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뼈가 부러지진 않죠. 즉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의 외력이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골절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명옥 씨도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콩 넘어지거나 그냥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또 심할 때는 재채기를 할 경우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50대 이후의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이 척추 골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척추 압박 골절이 올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례자는 이제 유전 이력은 물론이고요, 넘어져서 이 갈비뼈가 골절된 뭐 이력도 있으시고 또 해당 부위의 T스코어의 수치도 마이너스 1.7로 낮기 때문에요, 이 척추 압박 골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게 단순히 뼈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몸을 지탱하는 척추까지 골절이 될 수 있다 이거니까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네. 골다공증의 전조 증상이 크게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 아니 혹시 아까 명옥 씨가 네. 흰머리 이렇게 뽑고 계실 때 네. 수첩 막 적던데 혹시 빙고. 흰머리 그거 진짜? 네, 눈썰미가 참 좋아요. 아니 그냥 흰머리는 나이 들면 그러니까 그 나는 거고 네. 저도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대부분 흰머리인데 아 이게 골다공증하면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흰머리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래에 비해서 유독 흰머리가 좀 많다. 많다. 네, 아니면 요새 부쩍 갑자기 흰머리 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 한두 개 나기 시작하더니 확 나던데 흰머리가. 그래요. 요즘에. 근데 고은주 씨보다 이쪽이 부쩍 좀 많아진 느낌이야. 안쪽 진짜, 보니까. 염색 기간이 짧아지긴 했어. 네. 확실히. 맞아. 추가 설명드릴게요. 흰머리는 보통 머리카락이 나는 모낭의 색소세포가 노화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포 속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부족해지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40대 이전에 머리카락 절반이 백발로 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4.4배가 더 크다고 해요. 자, 얘기가 뭐냐면 조기 백발을 유발하는 유전자와 뼈 밀도를 낮추는 유전자가 동시에 유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 남편 30대부터 백발이었는데. 나 골감소증 있잖아. 난 어떡해.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놀라기 좀 이르고 또 하나가 있어요. 흰머리에 추가해서 네. 뭐. 코 고는 거. 그거 보는 거. 네. 코 고는 습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나이가 들면서 코 고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것도 네. 골다공증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심한 코골이, 즉 수면 무호흡 중에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는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을 되지 않고 그러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발생을 하는 걸 우리 산화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주변 조직이나 혹은 혈관이나 뼈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가 없는 건강한 사람과 비교해서 수면 무호흡 환자가 골다공증을 앓게 될 확률이 약 2.7배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평소하고 어떡해. 달라졌다 싶은 것들 단순히 나이 먹어서 이렇게거니 했는데 이게 죄다 건강 이상 신호였네요. 네, 근데 여기에 저도 덧붙여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 뵐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나이가 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혹시 언제세요? 아니 우린 부모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느끼는데. 아니 일단 보면은 맞아. 약간 이렇게 체형이 달라. 어깨가 이렇게 굽으시고, 이렇게, 그죠. 약간 O자로 걸으시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느려지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보폭이 이렇게 맞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좁아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네. 정말 나이 드셨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엄청 커다랗게 보였던 우리 엄마 아빠가 맞아요. 어느 순간 이제 나란히 서서 걸어갈 때 조금 예전보다 눈높이도 좀 낮아진 것 네. 같고 키가 약간 줄어든
것 같고 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건데요. 이때 골다공증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아.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 뼈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요, 이 관절을 변형시키고 또 키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뭐 엉덩방아나 작은 충격에도 이 뼈 속이 쉽게 으스러지면서 가라앉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야. 아니 안 그래도 네. 집 벽에 키 재는 게 붙어 있어서 아. 이건 누구 건가 했거든요. 근데 요새 키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표시를 해놓고 계셨대요. 아, 진짜. 실제로 50세에서 59세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키가 2cm 이상 감소한 사람들은 1cm 미만으로 감소한 사람들에 비해 골다공증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골절 위험 또한 거의 4배 가까이, 즉 3.9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키 줄었어 진짜. 이제 좀 많이 검증이 됐죠. 네. 네, 흰머리, 어, 코골이, 코골이. 그리고 키가 줄어드는 거 여기까지.